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뉴욕시에서도 감염자뿐 아니라 입원 환자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백신 접종이 저조한 어린이들 사이에서 입원율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의 사라킴 프로그램 디렉터 모시고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CS에서 백신 접종 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KCS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 백신 센터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맞아요. 네. 정확히 맞으셨어요. 뉴욕시가 운영하는 백신 허비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 그 커뮤니티 센터에 위치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 백신 센터 운영 시간이나 이용 방법 먼저 좀 알려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안 그래도 알려드릴게요. 오전 8시에 시작하면 저녁 8시까지 맞추니까요. 8시, 88. 네. 되게 늦게까지 하시네요, 네, 그래도. 직장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어. 필요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백신 8시부터 센터에서. 8시까지. 네, 네. 그럼 뭐 예약을 해야 돼요? 아니요, 예약 없이 워킹. 예, 워킹으로 어포인먼트 없이 바로만 들어오시면 돼요. 바로 가도 네. 되고. 네네. 뭐 퀸즈 사는 사람만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나요? 그거 없어요. 뉴욕시의 거주자 아니면 뭐 뉴욕 주의 거주자 하신 분도 오세요. 네. 뉴저지 사는 사람은요? 이 뉴저지 저도 뉴저지 살잖아요. 그쵸. 그치? 근데 뉴욕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뉴욕시에서 일하시는 분 가능해요. 얼마든지요. 그렇군요. 오전 8시부터 8시까지, 밤 8시까지 12시간 동안 운영하고 예약 없이 누구나 뭐 어디 사시든 네. 뉴욕이든 뉴저지든 언제든지 가서 백신 접종을 하실 수 있다. 아, 근데 뉴저지 누구는 아니고요. 뉴욕시에서 일하시는 뉴저지 분. 뉴욕시에서 일하는 네. 통근자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 뉴욕시 거주자가 아니어도 뉴저지 거주자지만 뉴욕시에서 일하시는 분이면 맞으실 수 있어요. 저처럼요. KCS가 베이사이드에 있죠. 네, 베이사이드 퀸즈요. 퀸즈 네. 그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가면은 백신은 종류가 어떤 걸 맞을 수 네, 있나요? 온리 한 가지 백신이요. 유일한 파이저 백신만 놓고 있어요. 파이자만 네. 가능한 거고 요걸 아시고 예약 없이 언제든지 네, 언제든지요. 가볍게 가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거나 그러진 않나요? 요즘에 지난 12월 31일까지 부스터 장려금이 100불이 있었잖아요. 맞아, 그때는 뉴욕시. 정말 말도 못하게 긴 줄이 형성돼 있어서 보통 2-3시간이었어요. 와. 근데 그러구나. 지금은 뭐 도착하자마자 바로 맞고 나오시더라고요. 10분도 안 걸려요. 진짜요? 네, 라인이 없어요. 금방 네. 하실 수 있고 요즘에는 그러면 그 인센티브 100불은 인센티브 100불 부스터의 샷은 없고요. 난생 처음 맞는다. 첫 기본 접종 1차 접종을 맞으시겠다고 하는 분에 한해서는 뉴욕시 장려금 100불이 지원돼요. 네. 네, 여러분 뉴욕시는 이렇게 좋아요. 네. 백신 맞으면 돈도 주고 여길 가서 맞아요. 맞았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백신 접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스터샷은 12세 이상만 가능한데 문제는 이 아이들의 접종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네, 이 5세에서 12세 사이 보니까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맞아. 1차 접종률도요. 와. 물론 2차 접종률까지는 더 낮죠. 더 낮죠. 네. 이야, 이 정도니까 그래서 요즘에 뉴욕시에서 입원율이 그렇게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사이에서. 맞아요. 혹시 아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제 주변에도 아이 가지고 계신 분 최근에 감염됐다고 그래서 지금 일하러 못 나오고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네. 많이 계시고 아이들이 네. 또 학교를 다니고 완전 밀집된 그런 공간에서 살다 보니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감염률도 더 높고 입원율도 높고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어린 자녀한테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부작용 문제란 말이에요. 실제 이런 부작용 사례들이 좀 보고되고 있어요? 글쎄요. 아직 직접적으로 저는 듣지 못했어요. 부작용 사례는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도 지금 수많은 어린이들이 맞았겠지만 네. 그렇게 보고가 될 만한 아주 특이 상황은 없었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냥 부작용이라는 게 이제 보통 그 리액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선생님 주사 맞으셔서 알겠지만 뭐 팔이 붓는다던가 아니면 좀 약간의 두통이 있다던가 발열이 있다던가 그렇죠. 그 정도는 다른 백신을 독감 백신을 맞았을 때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주 심각한 부작용은 아직은 없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가짜 뉴스도 좀 섞인 것 같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부모들 사이에 어떤 그런 공포심, 두려움 네.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 아이들은 부모가 데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모가 이 백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사실 맞아요.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좀 가짜 뉴스들로 인해서 부모들이 좀 그런 결정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한 오늘 좀 장려를 하려 나오셨는데 5세 이상 아이들이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보세요? 네, 연령에 관계없이 그 모든 사람이 코비드-19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어요. 사실이에요. 5세든 3세든요. 그럼요. 근데 성인이든 물론 성인한테 더 많은 위험이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어린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어린이들한테는 이런 바이러스에 걸리면 이 롱텀 장기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대요. 네, 그래서 특별히 어린이들한테도 그 백신 접종을 권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어린이가 좋은 점은 어린이가 백신을 접종하면 이 같이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그쵸. 중증 감염 위험을 높이는 질환이 있는 친척 등 접하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실제로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웹사이트에서 읽었는데 아이들이 특히 남을 도와주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야, 뭐 낸시야 아니면 케이시야 뭐 이렇게 너가 백신을 맞으면 할머니가 나중에 감염 되는 걸 막을 수도 있어. 너로 인해서.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도와줄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그래? 그렇게 더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혹시 아이들이 뭐 이렇게 주사 맞는 거 싫어한다거나 아니면 백신 맞는 걸 두려워한다든가 그런 공포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설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좋은 방법이네요. 네, 예. 도와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이요. 그렇죠. 그렇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이야, 이게. 네, 맞아요. 라고 설득을 한다면 아이들이, 그래?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나? 네. 그러면 좀 참고, 예. 아프더라도, 네. 주사 맞는 거 싫더라도, 네. 할 수도 있다. 그런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설득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어요. 알겠습니다.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백신 접종할 때는 뭐 필요한 것들이 좀 있죠. 부모 동의서라든가 이런 것들. 네, 맞아요. 분명히 성인이 데려가야 되죠. 반드시 네, 동행을 해야 되는 동행이요. 거예요? 동행을 해야 되죠. 아이들 혼자 막 동의서 하나 들고. 동의서 하나 들고 버스 타고 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네, 성인이 함께 성인이요. 동행을 해야 되고. 네. 뭐 후견인 가디언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쵸. 아니면 같이 봐주시는 분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요. 아니면 방과 후 학교 선생님도 혹시 계실 수도 있고요. 집에 계신 내니도 있을 수도 있고요. 누가 됐든. 예, 오실 수 있는 대신에 접종 접종하는 순간, 백신을 놓는 순간에는 이제 순간이라기보다 그 시간대에는 부모한테 연락을 하게 돼 있어요. 메리 엄마인가요? 네, 전화 통화로 해서 그 메리 엄마인지 확인하고 동의한다. 대신 이제 엄마가 하루 종일 일하거나 아니면 엄마가 밤새 24시간 일하는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밤근무자라든가 그러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전화 통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부모인 경우. 네. 데려가는 성인은 누가 됐든 상관이 없는데 네. 그 자리에서 부모의 동의를 전화를 통해서 하는 분. 아니면 서면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부모가 미리 서면을 써서 보내줘도 되는 거고. 네, 근데 그런 걸 미리 준비 못 하신 분도 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때 이제 전화동의요. 전화로 가능하고. 네. 그러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아이들도 같이 맞을 수 있다. 이게 18세까지예요. 그렇죠? 네, 5세 17세까지요. 18세는 성인으로 봐요. 네. 그러니까 18세 미만 17세까지는 이런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같이 가실 필요는 없지만. 네, 부모님이 혈육 부모이신 분이 꼭 데려갈 필요는 없지만 동의는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백신 접종하고 관련해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도 오늘 이렇게 제가 의료진도 아니고요. 저는 이제 공공보건, 이제 퍼블릭 헬스를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이제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5세에서 11세 제가 또 이런 어린 자녀가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성인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5세 11세 어린이들을 위한 좀 작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가자, 백신 맞으러 가자, 맞아야지 하면서 데려가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섬세하고 예민한 애들이 있잖아요. 공포심 갖는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또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자녀들을 이렇게 준비시켜서 데려가는 과정에 그 단계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샷 맞으러 가자. 요즘 부스터 샷 아니면 백신 샷 이렇게 샷을 얘기하잖아. 영어로 SHOT. 무서운 단어죠. 무서운 단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백신을 하다 보니까 샷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생각 없이 백신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한테 5세 어린이한테 샷 맞으러 가자.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두려울까.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샷 맞으러 가자. 그쵸. 네, 이제 그런 표현을 쓰시지 말고요. 굉장히 중립적인 표현, 메디신 아니면 약.
우리 약 받으러 가자. 어.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렇게 말을 표현할 때도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서 배려해서 하자는 게 몇 단계가 있더라고요. 무작정 데려가는 게 아니고 일단 그 아이가 주치의가 있다고 하면 소아과 주치의가 있다면 소아과 주치의는 일단 먼저 전화해서 우리 애가 KCS에서 뉴욕시가 운영하는 KCS 접종 장소에서 맞으러 간다라고 좀 알려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내일 몇 시에 이렇게 그 약을 좀 맞으러 가려고 한다. 그 약을 맞으면 어떤 도움이 되고 할머니도 마음대로 좀 만나러 갈 수 있고 허그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그렇단다. 장점을 얘기해주고 나서 이제 준비하는 거죠. 뭐 동의서 내가 못 가네. 우리 봐주시는 할머니한테 좀 이렇게 동의서 써서 보내야지. 네, 그리고 전화번호도 다 미리 챙겨놓고요. 네, 그런 작업들이 좀 준비 단계, 마음의 준비. 중요하네요. 중요한 건 엄마가 아니라 실은 아이가 맞으러 가니까요. 아이를 좀 이렇게 준비시키는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충분한 사전 설명들. 맞아요. 네, 아이들하고 좀 대화하는 네, 시간들을 네. 충분히 좀 가져라. 네, 맞아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그 자료를 읽으면서 굉장히 좋은 자료다. 우리가 어릴 때는 그날이 주사 맞으러 가는 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딜 가자 그래서 끌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또 학교에서 무작정 당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주의사 미리 사전 통지가 있었겠죠. 학교에서 맞을 때는 있긴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죠. 그날 이제 학교 안 가고 싶고 맞아요. 그렇긴 했었는데 아이들하고 집에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이게 어떤 주사고 어떤 의미고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공감하면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들을 갖고 가면 더 좋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아이들에게 괜히 그 부스터샷에 백신 주사에 대한 공포감을 줄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미리 플래닝하는 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는 그 웹사이트가 있었어요. 되게 중요한 자료였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제부터인가요? 그 코로나19 신속 항원 자가 검사 키트 주문할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정말 한인사회 한번 돌았어요. 네, 저희 방송국에도 많은 분들이 그걸 소개해 주셔서 이제 신청도 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이제 각 가정당 4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이걸 받으면 그다음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번도 내가 스스로 검사를 해본 적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예, 지난 주말이었나요? 이렇게 앞으로 그런 연방 정부, 바이든 정부가 이걸 풀겠다. 무료 공급하겠다. 맞아요. 한 가정당 4개씩, 맥스 4개씩이죠.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그 키트는 뭔가 그걸 엑스프레스라고 불러요. 안티젠 엑스프레스 킷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는 거요. 네, 급행 열차. 예, 그러니까 빨리 15분 만에 결과가 딱 나오는 거. 네. 그래서 집에서 그냥 각자 할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그 장점이 있죠. 왜냐하면 보셨어요? 지난 연말 그리고 1월 첫째 주까지도 이 PCR 검사를 받으려고 줄이 3시간 몇 블락씩 가 있었다잖아요. 몇 블락. 맞아요. 실은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도 PCR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진짜 어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그 영하 10도의 날씨에 막 추워서 2시간, 3시간 기다리신 분들은 너무 미안했고 또 중간에 다 저희 샘플이 다 소진돼 가지고 어떡하죠? 또 PCR 테스트 못 해드리겠는데요. 그래가지고 근데 돌려보내야 될 때 정말 너무 미안하고 마음 아팠어요. 근데 글쎄 그런 어려움을 이제 연방 정부가 당연히 알았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무료 공급하는데 한 가정에 4개고요. 같은 주소로 4개니까 예를 들어서 1A 제퍼슨 어디 길에 한 집이 있는데 거기에 2가구가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안타깝게도 그냥 4개밖에 못 받아요. 그 주소로 4개요. 그 가족 수가 몇 명이나 또 상관없이 일단. 그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우리는 5명이야. 그런데 키트는 4개밖에 안 오는. 근데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강조하는 거 한 박스에 2번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내용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2번 할 수 있는 박스가 총 4개가 오는 거예요? 8번을 검사할 수 있어요. 진짜요? 8명이 할 수 있죠. 동시에 한다고 하면 8명까지 8명까지 가능한 거군요. 네. 그건 몰랐네요. 4번밖에 못 하는 줄 알았어요. 네, 한 박스당 2개가 들어있어 8번이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언제쯤 올까요? 저 어제 주문했어요. 예, 저도 어제 주문했죠. 저도 한 열흘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열흘이나 걸려요? 폭발적으로 또 모든 이 미국에 거주하신 각 가정당 주문하신 분들이 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겠죠. 요즘 또 물류 배송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아마 키트도 각 가정으로 전국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예상 한 10일 정도 하시면 맥스 12일까지네요. 한 2주는 예상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미국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미국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미국 해외 영토면은
또 여러 섬나라도 있고 섬나라, 하와이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하와이 친척도 받을 수 있고요. 이거 다 가능하군요. 네, 다른 네. 데서도. 네네. 괌이라든가 이런 데도. 그럼요. 미국령이면 다 될 것 같아요. 다 된대요. 알겠습니다. 네. 이 키트 뭐 유형이나 브랜드 선택이 가능한가요? 저는 어제 보니까 그거 선택하는 날은 없던데. 없어요. 그냥 연방정부가 구입한 조달한 물건을 그냥 무조건 받는 거죠. 그러면 네. 전국적인 그 주문한 사람한테 이제 배포할 때 모든 게 다 똑같은 게 가진 않겠군요. 그것까지 상세한 건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 컴퍼니를 쓸 거란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그렇죠. 그 많은 물량을 액수가, 어떻게 다 있겠어요. 그러니까 액수가 네. 너무 많다 보니까.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네. 키트는 네.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뭐 A사, B사, C사 뭐 모양이 블루이건 핑크이건 상관없이 FDA 승인된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만약에 뭐 픽업은 가능한가요? 우체국에서 뭐 아니죠. 네. UPS가 네, 아니었죠. USPS요. USPS라는 네.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주문을 했거든요. 그럼 그렇죠. 우체국 픽업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도 있어요. 맞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없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되는구나. 기다리셔야 돼요. 한 2주를 맥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체국에 가셔서 왜 나 주문했는데 안 오느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오 박스, 사소한 박스라고 쓰시면 아마 안 될 거란 생각 들어요. 그럴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 우체국이 조그만 거잖아요. 맞아요. 안 들어갈 수 있어요. 키트가 그 사소한 박스보다 피오 박스보다 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개면 제법 차지하잖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받았어요. 네. 그 다음에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거 검사를 할 수 있을까? 물론 설명서가 안에 다 있긴 있겠죠. 네, 지금 한국말로 있을지는 제가 그러니까 어르신이 그래서 시니어 분들이 사시는 80세 노인분들이 사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면 한국어를 좀 읽어보고 싶은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움이긴 하지만 네. 저희가 최근에 안티젠 이런 키트 사용 설명서를 비디오로 만들었어요. 우리 시니어 분들을 위해서. 근데 그 방법은 실은 스탠다드예요. 표준이에요. 그래서 A사, B사, C사 뭐 핑크, 옐로우를 쓰던 간에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저희 KCS 웹사이트에 유튜브 웨브사이트에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아주 선명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아, 이렇게 손 씻고 먼저 하는구나. 뜯어봐야지. 손을 먼저 깨끗하게 씻고, 키트를 열고, 잡지 말아야 할 부분 잡지 말고, 이렇게 플랫한 곳에 놓고, 그런 절차들을 저희가 아주 비디오로 잘 설명했습니다. 잘 네. 모르겠다. 난 네. 도대체 어떻게 이 면봉을 어디쯤 넣어야 되고, 이거를 키트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KCS 웹사이트 찾아서 거기에 이제 그런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네, 올려놓으셨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만약에 받으신 이후 사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키트는 그러면 언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막 열이 날 때 아니면 누군가와 접촉을 했을 때 그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하고 네. 이런 것들이 좀 의문일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두 가지 다 맞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에서 좀 전에 저희 친구가 전화하는데, 애가 양성 나왔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집에 키트 있니? 있어. 그럼 키트를 먼저 우선 해봐. 근데 키트는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러니까 음성이 나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일 또 해봐. 그랬어요. 네, 키트가 하나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럼 내일 또 해봐. 24시간 후에 최소 앨리스트 24시간 이내에 한 번 더 해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PCR이 제일 좋은 검사지만 제일 정확하죠. 근데 받으러 가기 좀 멀다, 힘들다, 애기 놔두고 가기 어렵다. 그러면 집에서 할 수 있죠. 간단하게. 네, 자기는 증상이 없거든요. 제 친구는 맞아요. 증상이 없어요. 근데 아들은 벌써 이미 걸린 거죠.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해보고. 같이 사는 가족이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안 나오면 조금 또 하루 있다가 또 네. 그다음 또 있다가 금방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잠복기 내에 또 이게 그쵸. 잠복기가 보통 5일이라고 보나 봐요. 또 5일 정도. 사람마다 또 다 다른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계속 수시로 좀 해보시는 게 좋을 네. 것 같고 그때를 좀 잘 맞춰서 이렇게 검사를 하시는 후에 네. 그 다음에 또 대처를 하시면 그리고 아무도 주변에 확진자가 없는데 가족 중에 없는데 갑자기 콧물이 막 줄줄줄 흐르고 막 두통도 좀 증상. 나고 그러면 그렇죠. 요즘 콧물은 그냥 감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번 오미크론은 약간 콧물 증상이 많다는 분이 꽤 있어요.
코막힘. 감기 증상하고 비슷하다는 예, 건 정말 얘기를 하죠. 초기 약간 약한 감기처럼 그렇죠. 콧물 줄라고 목도 좀 목이 따끔따끔 아프다고 아프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정말 딱 타이레놀 먹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때는 오미크론 확진자로 있으니까. 나오니까요. 네. 그게 물론 나는 별 증상 없이 가벼운 증상을 지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또 감염시킬 수 있으니까 네, 반드시 네. 그 키트 받으시면 그런 검사하는 데 많이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백신 접종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자가검사 키트까지 설명 많이 해주셨는데 많이 도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기 뉴욕 사시는 분은 KCS 공공보건 리서치 센터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의 사라김 프로그램 디렉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